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바꿔볼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삼전 닉스를 포함한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현재 가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오고 있고요. 02-3772-0269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샵 3772에 문자로 종목명,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가격, 매수 비중, 그리고 왜 이렇게 궁금한 점들 같이 보내주시면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아무래도 전화 상담이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채택 확률이 높다라는 점도 안내 드리면서 자, 오늘의 시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삼전 닉스에 대한 이 4,700조 투자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한 주도 아니죠. 사실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저스택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스택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제 단발적으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정밀 모션 센싱 기술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왜 급등을 했는지,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저스택이라는 기업이 어제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전 닉스가 뭐 하고 있다? 삼전 닉스가 지속적인 4,700조에 달하는 투자 소식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사익으로서 그냥 이제는 삼성전자에 공급한다, SK 하이닉스에 공급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이 소재 부품 장비 속에서의 순환 테마, 그러니까 그냥 소부장이기 때문에 가는, 과거에 제약바이오 열풍이 왔을 때 제약주니까 가고요. 제니니까 가고요. 프로제니니까 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소부장 섹터에서도 순환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물론 저스택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신규 상장되고 그런 관련 반사익 모멘텀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전 닉스의 상승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뭐다? 삼전 닉스보다 그냥 이런 시장에서의 오히려 삼전 닉스 투자에 따른 4,700조 투자에 따른 소부장 관련 섹터의 수혜주에 집중을 해보시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 이후에는 강의를 통해서 또 이런 4,700조에 달하는 반사익 모멘텀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려보면 좋을지도 좀 강의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시청자님 본격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정기술이요. 한전기술이고요.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62,000원에요. 50%요. 62,000원에 50%. 네네. 지금 수익 구간에서 못 파셔서 답답하시겠네요. 예. 그죠. 지금 그 시청자님 사실 궁금한 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전 관련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갔던 기업인 건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최근에야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반사익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건 역시나 원전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서는 다른 특별한 이슈를 보고 들어간 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함정기술은 그래서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좀 더 많이 설명드릴 거고,
이 원전 관련해서는 그 시장이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해서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반도체 이슈가 너무 커서 그렇지 원전이 절대적으로 죽을 테마는 아니에요. 원전이 결국에 커지는 건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이 AI가 확산됨에 따라서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뭐까지 했냐고 하면 이제 비상대응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전력 공급망에 대해서 80% 정도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어컨까지 가동되게 되면서 100%까지 가동을 시켜라고 해서 비상에 대한 대응 체제가 들어갔어요. 즉 이 말은 전력이 그전에는 에어컨을 사용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AI 전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에어컨 전력까지 따라오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확장되게 되면은 이제 사실 비상 대응이 아니라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원전을 다시 확대하고 재설계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지금 원전이 아직은 테마를 못 봐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전 기술을 뭐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현재 월봉상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쁜 게 아닌 게 지금 한전 기술이 역사적인 고점대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10만에서 12만 5천 원 이 구간이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뚫어버렸습니다. 뚫어버렸고요. 정말 제일 이쁜 거는 뭐였냐고 하면 사실 12만 5천 원대를 지키고 여기서 우상향을 했으면 이뻤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시장이 무너진 것도 있고 원전 테마들이 못 받쳐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나온다 보고 있는데 저는 한전기술이 시청자님이 일단 지금 이러다 본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전기술이 본전까지는 절대 올 리드는 없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테마가 이 추세가 지금 일단 하방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진짜로 베스트 현재 자리에서 받쳐주고 반등이 나오는 게 베스트긴 해요. 전에 있던 고점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주 7월이겠네요. 이런 일봉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7월 말쯤부터 해서는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8만 원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AI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전닉스가 4,700조를 투자하게 되면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 AI 인프라 섹터들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도 같이 엮이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원전이 또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력 부족 현상을 잡을 수 있는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시청자님이 8만 원을 안 깨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돌파 한번 더 시도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가 딱 전형적인 만약에 8만 원이 아니라 지금 대략적으로 한 8만 5천 원 이 정도 대를 크게 안 깨면은 뭐 8만 원 안 깨도 뭐 비슷하긴 한데 어떤 차트가 나오냐고 하면 시청자님도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차트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어떤 차트인지 혹시 들어본 거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못 들은 거 같아요. 차트를 잘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 어떤 이론이냐? 차트의 흐름이 상승 1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정 A파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승 2파가 나와요. 그리고 조정 B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엇 파동의 마지막 이론, 마지막 이 종목이 급등이 상승 3파가 나와줘요. 그리고 그거는 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2배는 더 가는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8만 원대를 크게 안 깨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월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최소 반년은 보셔야겠죠. 그래서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지금 한전기술이 원전 테마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길게 보시고 들고 하시면은 충분히 뭐 과거에 여기서 못 팔았던 게 아쉽긴 하겠지만 20만 원 돌파 시도도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오셈이요. 네오셈이요. 그 예, 예. 매수 가격이랑 비중 이런 것들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19,800원에 9%요. 19,800원에 9%. 예, 예. 근데 뭐 네오셈이 이게 지금 뭐 답답할 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답답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게 시청자님 이게 네오셈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들어가셨죠? 예. 네,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특히 검사 장비나 네.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AI 센터에 대한 투자,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가 무너지는 게 거래도 없이 무너지잖아요. 그 시장 반등 속에서 그냥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네오셈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게 제가 아까 방송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봐야 되는 건 삼전닉스에 뭘 봐야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700조에 달하는 투자 모멘텀에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투자하게 되면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 그래서 전공정 및 후공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섹터들이 올라가긴 좋아요. 물론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공장 생산 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장비들이 지금 더 먼저 반사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공정 역시도 내나 다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건 없다 보고 있어요. 특히나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얘에 대한 실적이 아마 하반기에 거의 몰려 있다라고 제가 최근 이제 기억이 나요. 최근에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가 다양한 수주 공시를 좀 하면서 수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잡힌다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반기. 그래서 사실 지금 하반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건 2분기 실적이고, 그래서 지금 적어도 그 하반기 실적이 나오려고 하면은 한 9월, 10월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쯤부터 해서 반등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지금 제일 예쁜 건 9,000원대를 안 깨는 게 제일 이쁘고요. 사실 9,000원대를 깬다 하더라도 7,500원대만 크게 안 깨면 괜찮아요. 지금 비중이 몇 %예요? 9%요. 9%. 그럼 전 제가 봤을 때 그냥 7,500원 손절가 잡고 10,000원 이탈 나오면 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요. 지금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면 이쁜 자리인데 사실 반등 나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낫고, 이제 무너지면은 여기까지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괜히 지금 추가 매수했다가 무너지면 더 기분 나쁘기 때문에 7,500원은 거의 안 깬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의 분위기가 이미 이 네오셈의 하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하락 낙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깼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여기서 손질을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손절을 하셔도 괜찮은데 손절하실 거면 차라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9,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9,000원 이탈 안 하면은 더 지금이 최저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최저점 손절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손절했더니 반등 나와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그거 이탈하시면 손절하는 걸로 대응하실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 마이크론이요. 하나 마이크론. 자,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45,000원이고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의 비중이 20% 맞을까요? 10%. 10%. 근데 하나 마이크론은 이거 지금 안 봐도 그냥 이름에서부터 나는 AI 반도체 기업이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I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고, 하나 마이크론은 최근에 이제 이 차트의 흐름 자체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각보다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이다 보면 좋은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하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폭증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실적에 따라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상승. 그러니까 사실 하나 마이크론 자체는 이 기업을 볼 게 아니라 삼전닉스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지금 삼전닉스나 삼성전자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 느낌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마이크로는 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서도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걸 좀 많이 추종한다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뭐 이 기업을 보고 갈 건 아닌데 일단 위험한 거는 지금 자리가 마지노선 지지 구간이긴 해요. 보다시피. 그래서 원래 이런 자리가 삼각수렴 때 돌파하는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 거고 지금 현재에서 지켜주면은 또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 리스크는 커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궁금한 거는 이걸 손절을 하느냐입니까?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하느냐입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손절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목표가를 알고 싶고 그래요. 일단 목표가 같은 일단 손절한다. 비중이 10%니까 일단 시청자님이 이거를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삼전닉스를 따라간다 했잖아요. 예. 저는 삼성전자도 증권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적인 목표 가격 48만 원 정도는 갈 거라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뭐 430만 원 정도가 평균 목표가긴 하지만 38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말은 하나마이크론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전제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목표가까지 간다라고 해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마이너스 50%를 찍고 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삼전닉스가 사실 이제 연기금의 리밸런싱 자금이라는 생각하면 하락이 또 나올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님이 그 선택을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시면은 무슨 말이냐? 35,000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25,000까지 버티면 돼요. 근데 예, 내가 만약 그러면- 네. 그러면은 올해라도 올라오면 그냥 손절해 버릴까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그냥 약수익에 그 터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삼전닉스의 목표가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는 6, 7만 원까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험난할 거다. 그래서 저는 더 가더라도 사실 지금 자리 왜냐면 시청자님이 뭐 이런 자리에서 샀다라고 하면 들고 가면 되는데 거의 그냥 최고점 매수잖아요. 이게 잘 수익이 나면 좋지 그냥 수익이 안 나는 순간 최고점 매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좀 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는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69 그다음에 문자 3772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알려주시면은 또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접수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자, 매수 가격이랑 이제 그 비중이랑 알려주시겠어요? 거기가 제가 증권사를 2개를 쓰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한쪽에는 9.2% 정도 있는데 19만 1,100원. 얘는 물타기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이제 물타기 한번 해가지고 15만 2,027원. 그래서 토탈 지금 23%. 토탈 23%. 네네. 그럼 뭐 미치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19만 원대로 한 16만 원, 한 17이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일단은 시청자님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한 모든 거를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ABL 바이오가 임상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청자님도 이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네. 바이오주로다가 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바이오주가 사실 원래 코스닥 대표 섹터가 바이오주가 맞기 때문에 재미 보는 거 좋고 근데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시청자님 들어갔을 때가 그냥 이 종목이 뭐 눌려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멘텀이 이제 에이벨 바이오가 항암 신약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임상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임상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게 지금 뭐 실패했다기보다 또 이게 뭐 의견이 또 뭐 이게 실패 쪽으로 보는 의견이 좀 더 많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기보다는 임상 결과 자체에 대한 뭐 그렇잖아요. 완전 실패라기보다는 의견 자체가 엇갈린다고 하면은 완전 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다 좀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가 기억하기로 바이오 USA에서 지금 어떤 뭐 기술적인 뭐 성과 시연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네. 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뭐 시청자님도 확인한 게 있으실까요? 저도 저기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거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일단은 에이벨 바이오에 대해서 이거 진짜 시청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왜냐면 모든 2,000개에 대한 종목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기억했던 거는 에이벨 바이오가 임상에 대한 실패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말했던 것처럼 서로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공만 기대하고 있다가 실패라는 의견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불안 심리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투심이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 바이오 USA에서 또 성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정말 결과라든지 뭐 과거 뭐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뭐 미 FDA에 대한 또 뭐 이런 승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이슈를 받을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커요. 에이벨 바이오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제약주로 크게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실적이 반도체가 뻔하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뻔하게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제약 바이오의 임상 뭐 이런 결과 뭐 이 희망에 기대하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물론 똑같은 기대긴 해요. 근데 순수하게 지표에 찍히는 매출과 예상 가이던스의 기대와 이 제약 바이오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제약 바이오란 건 이걸 통과하게 됐을 때 이걸 판매함으로써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미래 실적이 굉장히 크다. 이거 기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투심이 좀 많이 무너진 상태고 이 제가 봤을 때 에이벨 바이오는 이 전체적인 비중이 한 20% 정도라 했잖아요. 네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지금 어차피 코스닥이 이제 또 반등하는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또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거든요. 보다시피 현재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이거 한 번 나올 때 됐어요. 이거는 그냥 시청자님이 좀 그냥 아시면 좋은데 기술적인 반등이 보통의 이 반토막 났을 때 있잖아요. 네네. 얘가 지금 평균적인 고점 자리가 지금 20만 원인데 20만 원. 20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네네. 이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제가 이거 이유까지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보통의 주가 고점, 최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은 잔량을 엑시트하기 위한 반등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에서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점의 저항을 거의 그려보면 20만 원대 정도가 지금 딱 선이 그어지고 그러면 지금 한 10만 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그럼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느냐? 50%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손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손절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7만 5천 원대만 안 깬다고 하면은 아까 1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이해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할까요? 저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요. 그 매수 가격이랑 비중 같은 경우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11만 5천에 60%. 11만 5천에 60%.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근데 뭐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시장에 너무 최고점에 들어가시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물타기를 했어요. 물타기 했는데 11만 5천이라고요? 네네. 그 시청자님 이거는 제가 종목 상담과 별개로 그냥 앞으로 도움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물타기를 할 때 이 물타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요. 내가 상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전 수익 탈출이 불가능할 때 물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시청자님이 물탄 거는 이게 물타서 11만 5천이라고 하면은 물론 최고점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11만 5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손실폭이 한 10% 정도 내외에 왔을 때 물을 타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 물타기는 앞으로도 주식을 오래 하실 거니까 방금 얘기했던 상한가를 가도 이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 이제 물탄다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 이 모멘텀이 뭐가 가장 큰지는 알잖아요. 예.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큰 거예요.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래서 이 네네. 부분은 지금 시장에도 알다시피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지금 시장에서 이게 이슈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고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잘못됐냐가 아니에요. 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최근에 이슈 받았던 건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삼성이 또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있는 전망 때문에 올라갔던 게 이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샘플 양산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서 기대되는 건 뭐냐? 내년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기대값,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좀 행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들고 가셔야 되고 특히나 그나마 단기간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전닉스도 4,700조를 투자한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마이크론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만 본다 하더라도 1년에 이제 2,000조 원 정도는 지금 이 AI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떠오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확대 수혜주 중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부각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단기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인데 지금 이거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60. 너무 많다. 예. 진짜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아쉽다. 이게 지금 자리가 딱 추가 매수에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현재 제일 베스트인 게 지금 자리에서 딱 꼬리 달아주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딱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알아요. 알면서 뭐가 걱정돼서 물어보셨대요? 아니요. 그때는 막 올라가니까 네. 샀거든요. 네네네. 삼성색 계좌 그리고 저기 이스펠 공장이 다 완공된다고 하길래 샀거든요. 네. 그 공장 완공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헝가리 쪽에 이제 2분기부터 양산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는데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완공은 안 중요해요. 사실 2차 전지가 공장이 완공돼서 이거를 이 앞으로에 있어서 확보가 된 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지만 결국 이게 팔기 위한 실적의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네네. 아쉬운 거고 그래서 시청자님들 저는 제 욕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너무 비중 많았는데 지금 물을 안 타기도 아깝긴 해요. 이 5만 원 정도 때 그냥 손절 생각하시고
그냥 10% 정도만 지금 자리에서 물 한번 더 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대신에 5만 원 이탈하면은 물 탔던 것 정도는 손절하시고 나머지는 좀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은 이게 손실폭이 사실 시장이 안 받쳐주면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하락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와봐야 지금 재산 10, 20%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엄청난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정말 뭐 저를 원망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중이 너무 커져서 문제긴 한데 그냥 한 10% 정도 또 추가 매수해서 평단 좀 확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이제 끝냈으면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지, 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겠죠? 자, 잠시 후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뭐 10배 이상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될지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전 닉스가 사실 하락을 좀 많이 하죠. 물론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또 끌어올렸습니다.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로 끌어올렸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도 삼전 닉스는 지금처럼 등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이 삼전 닉스의 하락이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잠시 자기 PR 해보자고 하면은 삼전 닉스 지금 시장이 급등락하는 이유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매일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 한 주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전승 그냥 여기 보이죠? 전승 그냥 모두 수익 실현했어요. 모두 수익 실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매일 장중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 하신 분들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죠? 샵 3772입니다. 샵 3772로 강태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 오전에 영상 그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은 다릅니다. 삼전 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도 어제 종가로 끌어올려줬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종가로 끌어올려줬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게 끌어올렸지만 그럼에도 지금 리스크는 있는 게 뭐다? 일단 제일 중요한 이 추세 돌파라고 해야겠죠. 추세 돌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린다고 하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이런 하락 추세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른 상승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48만 원 평균입니다. 평균. 최대치는 72만 원을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잡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최대치가 470이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380까지 가는 거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다?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또 이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추세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빨리 나와줘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 빠지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 당장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를 몰라요. 사실 뭐 지금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 자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뭘 추종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기 시작하죠.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실질적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뭘 해주느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보합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보합 구간. 근데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뭐 뉴욕 증시가 보통의 마이너스 0.06%, 뭐 6% 이런 보합 구간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지수만 지금 매일같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찌 보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제 인텔 뭐 이런 기업들, 사실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긴 하죠. 근데 해봐야 뭐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를 하락이라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도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다른 섹터들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시장주 보면 알겠죠. 마이크론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지금 다양한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싹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그냥 그대로 무너진다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이런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실질적으로 최근 삼전닉스의 최대 실적 이슈,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급반등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또 뭐 2분기 실적 100조였나요? 뭐 100조에 달아도 실적 이야기가 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만큼은 너무나도 좋게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또 이제 뭐예요? 최대 실적까지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대 실적 달성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또 중냐? 그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보면은 6월에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약 3% 상승했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2.4% 상승. 그러니까 이런 디램 메모리 가격 상승은 결국에 실적을 급격하게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그럼 이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과도 충분히 뭐가 된다? 연계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뭐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거 결국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지금 그래서 빠지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다. 10배,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빠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뭐다? 지금 D램, HBM에 대한 부분이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분명히 수요에 대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게 이 기업들이 AI에 대한 지금 수요를 당장 늘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7년도까지 HBM과 이제 D램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뭐 하기 시작해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이 기업이 돈을 쌓아놓던지, 뭐 물론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다음도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 맞아요. 당연한 건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약 2천조 원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 투자하면은 당장에 빠른 실적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 투자 대비해서 이걸 회수하기 위한 실적 이런 것들이 당장 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문제로 삼는 거는 투자금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최대치는 101%가 증가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당장 내년만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60%, 70%까지도 또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냥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이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빠지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봤을 때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4,700조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4,700조를.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4,700조 투자해도 돼요. 내가 매년 100조 벌다가 내년에는 200조 벌고 그 다음에는 300조 벌고 계속 실적이 증가하면은 이 투자금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초기 투자금이 4,700조를 한 번에 두들겨 박는 게 아니라 보통 갈수록 증가하죠. 매년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투자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역사적으로 이런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이 줄어들었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700조에 대한 투자금이 여기서 앞으로 투자금이 더 늘어난다가 아니라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일단은 뭐예요? 26년도에 뭐 10조를 투자했으면은 27년도에 뭐 한 50조 투자, 28년도에 뭐 100조 투자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실적을 재물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매출도 그래서 매년 증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25년도에 26년도 매출이 거의 2배가 증가해요. 2배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도 매출이 증가하죠. 근데 27년도와 28년도를 보면은 매출 증가 폭이 달라요. 심지어 영업이익은 줄기 시작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줄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냐? SK하이닉스도 문제죠. SK하이닉스도 분명히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 매출이 지금 다 4배, 5배 이렇게 증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27년도에도 매출이 증가해요. 근데 28년도 뭐가 됩니까? 매출이 동결이 돼요, 동결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한다 했습니까? 4,700조를 투자한다 했죠. 4,700조 투자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생산 설비, 생산 공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지금 AI 인프라 기업들,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설비를 투자하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이라고 하죠, 공급. 공급이 늘어나겠죠. 수요도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AI 시에 더 확대할수록 이 더 고성능을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도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수요의 속도보다도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공급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요가 많아서 매출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매출이 줄지는 않아요.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다? 결국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전닉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이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로 인한 매출에 대한 변동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출의 변동폭은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 설비 투자로 나가는 투자 비용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실적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목표가로 가기 전에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연기금의 리밸런싱. 지금 안 판다고 했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지금 팔았다고 했죠. 당장 이 날에만 지금 2,170억, 약 3천억 정도를 매도했다고 해요. 3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이미 팔고 있는 거고 뭐 다만 또 금요일에 사긴 샀어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서 연기금이 팔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지만 연기금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국내 주식의 비중을 21%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3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3월 말 공시 기준 추정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에 따른 추정치를 봤을 때 한 30%까지 늘어났다 보시면 좋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맞춰야 되는 지금 연기금이 다시 20%까지 목표로 맞춘다고 하죠. 그럼 적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이 리밸런싱 추정 시나리오에 따르면요.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이제 해외 주식의 포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포트가 증가하려면 뭐 해야 됐어? 보유 주식이 막 올라가야겠죠.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 약 152조 원은 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방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제 삼전닉스가 조정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라 했습니까? 4,700조 원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700조 원. 그래서 오히려 이 투자를 받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했죠.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이 직접 얘기한 게 뭐예요? 과거부터 이게 당장 어제 지금 7월 2일자 뉴스예요. 속보입니다, 속보. 이재용 회장이 뭐 하겠다? AI 구동하는 소재, 부품이 뭐다? 소재, 부품, 장비가 삼성의 미래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오는 게 AI 시대의 미래 성패는 AI를 구동하는 소재와 부품에 달려있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과거부터 이재용 회장이 했던 게 어떤 행보냐. 이건 과거 뉴스긴 해요. 왜 보다시피 부회장이라 돼 있죠. 근데 그 당시도 계속해서 했던 거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직접 챙긴다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사실 삼성전자의 투자에 가장 큰 수혜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 당시 했던 뭐다?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이 과거부터 강력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코스닥의 생태계 AI 약 80%가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AI 생태계로 엮입니다. 즉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되는 섹터들이 약 몇 퍼센트? 약 80%는 포진되어 있다고 보셔야겠죠. 80%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돼 있어서 이제 이 소부장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소부장을 보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이 발표한 투자 계획도 뭐다? 투자 계획도 소부장이라는 거예요. 소부장. 소부장.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소부장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 레버리지.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2차 전지, 에코프로를 못 샀지만 2차 전지 상승으로 코스닥이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코스닥 올라가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 코스닥 150, 이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코스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들. 시장이 지금 3,000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현재 빠지는 이 구간이 정말 분할 매수, 사실 불타도 괜찮아요.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감히 얘기하면요. 11,000원 정도를 평균 단가로 맞춰놓으면은 최소 제가 바라보는 건 2.5배입니다. 2.5배. 즉 적어도 한 27,000~28,000까지는 충분히 가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들 한번 매매해봐도 좋고 만약 내가 레버리지 말고 제대로 된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투자 발표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LED, OLED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섹터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선두주자가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수혜주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종목 이거 완전히 대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대하락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지금 저항 돌파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이런 삼각 수렴대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모아간다. 여기까지 올라가주면 최소가 3~4배는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정말로 템버거도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여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이 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요. 보다시피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들어오는 방법. 이데일리 오늘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삼전닉스 4,700조 투자 잭팟 무슨 종목 공개, 강태공 파트너 보다시피 언제 잠시 후 10시에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고 검색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 파트너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